서울에서도 가장 큰 호텔의 그랜드 볼륨홀. 오늘은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성악가 조순미 선생님의 단독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은 검은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대 중앙에 서 계셨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저마다 악기를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앞에선 지휘자인 강현욱이 손끝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무대가 조용해졌고 연주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순미 선생님 옆 피아노 연주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숨을 못 쉬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대 맨 앞, 조순미 선생님 옆에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반주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결국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공연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이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이봐, 정 선생, 괜찮습니까? 그러나 반주자는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배가 맹장 같아요. 지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텔 의료진이 급히 호출되었고 이내 들것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순미 선생님도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 선생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반주자는 들것에 실려갔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땀을 훔치며 다급하게 호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대체 피아노 반주를 누가 합니까? 오페라 아리아 공연에서 피아노 없이 진행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대체 반주자를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호텔 매니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성악가 공연에서 반주자가 사라졌다. 이건 호텔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저 칠순잔치 밴드마스터 할아버지? 트로트 반주 할아버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얀 백발의 주름진 얼굴, 트로트 반주를 하던 건반 마스터 할아버지가 오페라 피아노 앞에 앉자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반주가 시작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전공하고 칠순잔치 등 행사에서 사회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한 칠순잔치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칠순잔치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서울 시내 한복판 크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날 행사장 안에는 오색빛깔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잔치상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쪽에는 전자 건반이 세팅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늘 행사 연주를 맡은 노재환 할아버지가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칠순잔치, 회갑잔치에서 반주를 맡아 손님들과 주인공의 흥을 돋우는 밴드마스터셨습니다. 전자 건반 하나로 다양한 음악과 특히 어르신들 좋아하는 트로트 반주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분이셨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칠순잔치 사회를 맡은 국악하는 여자 이가은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자 저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오늘 주인공이신 백경순 여사님 너무 고우시죠?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올해 32인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남자들 눈이 다 삐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백경순 어머님 보니까 저도 결혼하면 이렇게 곱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르신들 잘생긴 아드님들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 며느라, 우리 손주 며느라. 하고 외쳤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자, 아무튼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백경순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칠순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뭐죠? 돈이 빠지면 안 되지. 돈 누구세요? 돈도 맞죠? 축의금 많이들 준비하셨어요? 거시기 트로트가 빠지면 안 되지라잉. 맞습니다. 트로트, 음악이죠? 자, 오늘 어르신들 신나게 놀게 해주실 밴드마스터 노재환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노재환 선생님은 수줍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우리 백경순 여사님을 우리 든든한 아드님이 업고 등장하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잔잔한 전통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백경순 할머니가 든든한 아들의 등에 업혀 등장하셨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무거워. 엄마, 다이어트 좀 하세요. 아들이 너스레를 떨었고 하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여사님은 수줍은 듯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우리 백경순 여사님, 이렇게 꽃길만 걸으셔야죠. 어머니, 아들한테 업혀오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여사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호강을 해보네요. 내가 업고 키운 우리 아들인데 이젠 나를 업어주니 정말 좋구만요. 따봉이에요, 따봉. 그 말에 하객들이 맞아요, 맞아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이제 아드님은 어머님을 조심히 단상으로 모셔주시고요. 이제 우리 손녀께서 생신 축하 노래를 대표로 불러준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칠순 축하합니다. 칠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칠순 축하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손녀의 생신 축하 노래와 함께 잔치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자리로 가족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한 줄로 서서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이 끝나자 백경순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잔칫집 분위기가 숙연해질 무렵 저는 환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울면 안 됩니다. 오늘은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신나는 춤이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분위기 확 바꿔볼까요? 그 순간 노재환 할아버지께서 전자 건반을 두드리셨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반주가 시작되면서 행사장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럼 첫 곡, 우리 하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곡으로 시작해볼까요?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백세 인생. 좋습니다. 백세 인생. 노래방 점수 100점 나오면 오늘 한우 세트 선물 드립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마이크를 잡은 하객들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신명나게 건반을 두드리며 반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신나게 흔들어 봅시다. 칠순잔치 행사장은 순식간에 트로트와 춤이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손뼉을 치며 흥겨운 리듬을 맞췄고 몇몇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깐깐한 정장 차림의 호텔 매니저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 사람은 무대 가까이까지 오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사회자님, 아이고 이거 원 시끄러워서. 이봐요 아가씨, 안 들려요. 음악 반주 볼륨 좀 줄여주세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매니저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귀를 막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같은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오페라 성악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페라 공연 관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미안한데 볼륨을 좀 낮춰주시죠. 칠순 연회장 분위기는 여전히 흥이 넘쳤지만 저와 대화하는 호텔 매니저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손님 중 한 분이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내고 호텔 예약해서 칠순잔치 하는데 왜 난리야? 칠순잔치는 떠들썩해야 맛이지. 이거 오페라인가 막페라인가 뭔가 클래식 공연하고 칠순잔치하고 차별하는 거야? 맞단께요. 거시기 트로트는 음악도 아니란 것이오. 호텔 매니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5성 호텔입니다. 흥청망청 떠드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요. 고품격 오페라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이거 원 시끄러워서 공연하겠습니까? 반주가 멈추고 잔칫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던 어르신들도 매니저의 싸늘한 말에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이봐요. 매니저님, 우리가 호텔에 돈을 내고 대관을 한 거 맞죠? 매니저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려 아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당한 호텔 손님 아닙니까? 매니저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물론입니다만
클래식 공연을 보러 오신 VIP 고객분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되었어요. 어떤 행사가 더 우선순위인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자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원 말이야 방구야. 그 VIP 손님들이 오면 우리는 조용히 입 닫고 칠순잔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트로트 건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러자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 놀러 왔지. 우린 흥도 못 내고 칠순잔치 하라는 것이여? 트로트는 수준 낮다는 거야? 뭐야? 그때였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갑자기 노재환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주하시는 할아버지. 볼륨 조절 좀 하시죠. 베이스 음이 너무 요란합니다. 벽이 쿵쿵 울린다고요. 밴드마스터 노재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담담한지 차라리 화라도 내셨으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재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볼륨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텔 잔치 자주 오실 텐데 이런 기본 에티켓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뽕짝이라지만 너무 시끄럽잖아요. 계속 이런 식이면 출입 금지시키겠습니다. 곧 오페라 성악 공연 시작될 텐데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72세 밴드마스터 노재환 할아버님은 수십 년을 회갑잔치, 칠순잔치에 초대되어 연주하신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곡이든 어떤 노래든 손님들이 곡명만 말하면 자동으로 연주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지금 단지 트로트를 연주한다는 이유로 마치 싸구려 딴따라 취급을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반주자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분은 제가 금액을 지불하고 초대받아서 연주하시는 분인데 왜 함부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호텔 매니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함부로라뇨? 정중히 부탁한 거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때 노재환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즐기시는 데는 괜찮으실 겁니다. 즐거워야 할 칠순잔치가 이런 사소한 일로 멈추어서는 안 되니까요. 제가 조금 더 조용히 연주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순잔치 손님들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노재환 할아버지가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더 항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 잔치는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연주하는 것이 과연 잔치다운 잔치일까? 모름지기 잔치는 흥겹고 시끌벅적해야 그 흥이 더 살아나는 법인데 말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각 같은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인 그랜드 볼룸 홀. 오늘은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 조순미 선생님의 단독 오페라 아리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저마다 악기를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앞에선 지휘자인 강현욱이 손끝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무대가 조용해졌고 연주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순미 선생님 옆 피아노 연주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숨을 못 쉬겠어요. 맹장 같아요. 조순미 선생님도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반주자는 들것에 실려갔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땀을 훔치며 다급하게 호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성악 공연에서 피아노 없이 진행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대체 반주자를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호텔 매니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성악가 공연에서 반주자가 사라졌다. 이건 호텔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맞아, 칠순잔치 밴드마스터 할아버지. 어쩌면 트로트 반주 할아버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랜드 볼룸홀 사건 5분 후 칠순잔치가 진행 중이던 작은 연회장. 잔치집 분위기는 이미 한 차례 볼륨을 낮춘 상태라 다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지만 아까 호텔 매니저의 경고 때문인지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묵묵히 건반을 두드리며 조용히 반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사회자님, 할아버님, 잠시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건방진 태도로 볼륨을 낮추라고 하더니 이제 또 무슨 이유로 온 것일까 의아했습니다. 매니저는 허겁지겁 노재환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클래식 오페라 성악 반주 가능하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잔칫집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역시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트로트 반주하시는 분한테 클래식이라뇨?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랜드 볼룸 홀에서 조순미 선생님의 성악 공연이 시작하려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이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잔치하는 거 안 보여요? 우리 반주자님 지금 우리 칠순잔치에서 연주하고 계신 거 안 보이냐고요? 우리 잔치는 어떡하라고요? 쫑치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장난하십니까? 매니저는 당황하며 노재환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공연을 위해 대신 반주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손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야? 아까는 트로트 반주 너무 시끄럽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클래식 피아노 쳐달라고? 그때는 뽕짝이라고 수준 낮다더니 이제 와서 뭔 부탁이야? 아까까지 우리 반주자님을 마치 어디 유흥업소 연주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렇게 고상한 클래식 공연이면 호텔에서 알아서 해결하시지 그러세요. 오메, 거시기 중요한 공연인데 보조 반주자도 없이 준비했단 말이여?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게 다른 대체 반주자가 없습니다. 미처 준비 못했어요. 조순미 선생님의 오페라 아리아는 아무나 반주할 수 없는 것이라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1인당 입장료가 30만 원인데 관객이 1000명이 넘어요. 최소 3억 원이 날아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노재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매니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전 클래식 오페라 연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당을 받고 이곳 칠순잔치 트로트 반주를 맡은 밴드 마스터입니다. 클래식 피아노 연주는 너무 오래됐어요.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듯 연신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아, 그럼 예전이라도 클래식 연주를 하셨던 적이 계셨단 거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님 아니 선생님, 어르신. 만약 공연이 무산되면 호텔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이고 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 잘려요. 집에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칠순잔치 주인공이신 백경순 할머니께서 조용히 노재환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호텔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정된 공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호텔 측에서 대체 반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못 구하면 여러분들, 제가 무반주라도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소리에 칠순잔치장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백경순 할머님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행사도 끝나고 생일 케이크 잘랐으면 됐죠 뭐. 조순미 선생님이라면 저도 좋아하는 성악가이자 오페라 가수신데 그런 분의 공연을 저 때문에 망칠 수 있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놀 만큼 놀았어요. 그러자 노재환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여사님이 그러하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매니저는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세요. 오페라 반주만 해주신다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할아버님은 조용히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칠순잔치 어르신들 먼 곳에서 오늘 축하하러 오셨는데 제대로 즐기시지도 못하고 가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도 조순미 선생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잔칫집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 지팡이를 든 할아버님들이 눈이 동그라진 채 그저 멍한 채로 매니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칫집 손님들은 웅성이며 눈치를 보고 계셨고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매니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오페라 반주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그랜드 볼륨홀 클래식 오페라 공연장으로 가시죠. 그랜드 볼륨홀. 객석은 이미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 또 유명한 연예인, 방송사 기자들까지 한껏 품격을 뽐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 뒷문이 열리더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칠순 어르신들이 한 무리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허허, 어디 노인정에서 단체 관람이라도 온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홀을 잘못 오신 것 아니야. 여기 클래식 공연 보러 온 거 맞아?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젊은 관객들은 쓴웃음을 짓더니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노인분들 아까 저기서 시끄럽게 트로트 부르던 분들 아니야? 아, 진짜 짜증나네. 오늘 완전히 감동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술 냄새 다들 거하게 한잔하고 오셨나 봐. 심지어 일부 관객들은 표를 흔들어 보이며 호텔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이 공연 보려고 30만 원짜리 티켓을 샀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거죠? 5성급 호텔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시간에 공연도 시작 못했는데 이거 환불해 주세요. 환불이요. 여기도 환불해 주세요. 저도요. 저도 환불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강현욱이 호텔 매니저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오페라 반주자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주자는 어디 계시죠? 네, 그래서 급히 구했습니다. 저기 저분이십니다. 강현욱 지휘자는 매니저의 손끝이 향한 곳, 하얀 백발이 성성한 주름진 얼굴의 노재환 할아버지를 발견하곤 그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저 할아버님이요? 저 할아버님이 오페라 성악 반주를 하신다고요? 네, 아주 뛰어난 밴드 마스터라고. 저기 저래 보이셔도 트로트 반주는 정말 기깔나게 하십니다. 따라오실 분이 없어요. 그 순간 강현욱 지휘자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폭발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오페라 반주자를 구해오랬더니 칠순잔치에서 전자올겐 트로트 반주하던 분을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객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 지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래식 반주, 특히 오페라 아리아 반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트로트 반주자한테 푸치니의 오페라 반주를 맡기겠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텔 매니저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이분이라도 안 모셔왔으면 공연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차라리 공연을 미루는 게 낫죠. 클래식 음악을 우스운 대중가요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특히 성악 반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보다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반주자는 솔리스트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오페라는 극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건반 좀 두들길 줄 안다고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잔칫집 손님들 역시 지휘자의 말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시기 뭐셔? 오페라 반주가 그런 거요? 아이고 나는 오페라만 들으면 졸리던디 거시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전화무막대기 든 양반, 트로트가 클래식보다 못하다는 거야? 뭐야? 그때 한 손님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노재환 선생님은 평생을 건반과 함께 하신 분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어떤 곡이든 제목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반주가 나온다고. 백경순 할머니의 아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지휘자님,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죠? 우리 반주자 할아버님은 실력이 부족해서 무대에 못 선다는 건가요? 강현욱 지휘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클래식 반주는 감정 표현부터 다릅니다. 악보만 읽을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페라 반주라는 건 말이죠. 그게 흐름을 이해하고 긴장감을 살리는 세밀한 표현이 필수적입니다. 트로트 반주처럼 단순하게 박자와 코드 스케일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순간 오페라 공연장의 분위기는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한켠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조순미 선생님이 천천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리고 조용히 지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공연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강현욱이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 선생님,
트로트 반주자가 선생님의 노래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반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조순미 선생님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노재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어르신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객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조순미 선생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주자 선생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칠순잔치에서 연주하시듯이 편하게 연주해 주세요. 제가 맞춰서 노래하겠습니다. 그 말에 잔칫집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역시 조순미 선생님 최고야. 제주도 아니고 오페라에서 즉흥 노래라니 이거 대박이네요. 거시기 역시 세계적인 오페라 성악가시라 인품이 남다르시구만. 그러나 클래식 공연을 보러 온 일부 관객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허, 이거 오늘 공연 완전 망했구만. 내 돈 30만 원 날라갔네. 날라갔어. 이렇게 된 거 한번 드러나 보자고. 미스트롯도 재미있잖아. 이봐, 나는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온 거라고. 트롯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라니깐. 이때였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지휘자 강현욱은 여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할아버지를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반주자님, 혹시 클래식 악보 보실 줄은 아십니까? 잔칫집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 같은 트로트 반주자가 클래식 악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재환 할아버지는 침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오늘 조순미 선생님이 부르실 곡이 오페라의 어떤 곡입니까? 지휘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 뭘 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조순미 선생님이 부르실 곡은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오페라 속에서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오 미오 바비노 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오 미오 바비노 커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노래는 푸치니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 중 하나야. 독립적인 클래식 곡처럼도 많이 연주되는 곡이야. 이거 나 광고 CM송으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 곡을 부르신다고? 조순미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할머님, 할아버님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시고 또 오늘 이 앞에 계신 백경순 여사님 칠순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즐거운 생신잔치에 너무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소프라노 독창곡을 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곡으로 편곡해서 부를까 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또 이 노래를 이 앞에 계신 백경순 여사님께 칠순 축하곡으로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연회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네, 네, 좋아요. 백경순 할머님도 뜻밖의 제안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노래입니다. 잔칫집에서 트로트 반주하시던 분께서 과연 이런 곡의 감정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객석에서는 몇몇 클래식 애호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피아노 인트로부터 망하는 거 아닌가? 클래식 반주랑 트로트 반주는 전혀 다르다고. 더군다나 원곡도 아니고 원곡을 편곡한 곡이야. 사전에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즉흥곡으로 한다는 거야. 이건 오페라 아리아라고. 그러나 노재환 할아버지는 지휘자의 말에도 관객들의 비아냥에도 흔들림 없이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조순미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반주 가능하시겠죠? 선생님이 먼저 이끌어 가시면 제가 맞춰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좀 틀리면 어떠나요? 노래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깐요. 그 순간 객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이 직접 맞춘다고?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몇몇 관객들은 노재환 할아버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휘자도 팔짱을 낀 채 미심쩍다는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천천히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리셨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봉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주고 있었죠. 할아버님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첫 피아노 음이 울리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한 피아노의 옥타브 트레몰로가 무대에서 퍼져나오자 공연장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트로트 반주자 맞아. 지휘자 강현욱은 눈이 커진 채 갑자기 고개를 반주자 할아버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이 연주 방식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노네타 스타일이야. 노재환 할아버지는 때론 경쾌하게, 때론 깊은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다음 음을 이어갔습니다. 조순미님은 미묘하게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푸치니 원곡의 테마를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바레이션으로 오페라가 즉흥적으로 편곡되고 있어. 그리고 그리고 그녀의 오페라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하게 깔리던 할아버지의 피아노 선율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듯이 조순미 성악가의 목소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뭐지? 소리가 달라. 뭔가 가슴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야.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의 노래도 놀랍지만 저 피아노 반주를 들어보세요. 대단한 테크닉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숨을 불어넣고 있어. 할아버지의 피아노는 노래를 위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한 음 한 음, 마치 성악가와 대화하듯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강약의 조절과 속도 변화로 조순미 성악가의 목소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조순미님의 목소리가 하늘로 뻗어갈 때 피아노는 그 뒤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뒤에서 자전거를 밀어주던 부모님의 손길처럼 그 피아노는 앞으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반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순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의 피아노가 점점 더 깊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대 위를 휘젓듯이 움직이며 잔잔했던 선율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아리가 되어 음악과 함께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순미님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폭발하듯이 마지막 고음을 쏟아냈습니다. Oh mia cara madre,
브라보, 브라보. 그 순간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관객들이 자리에서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모든 객석이 들썩이며 거대한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휘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숨을 고르는 노재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순미 성악가의 우아한 자태가 마치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손끝에서 피어났던 선율이 이제는 수천 개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믿을 수 없어. 대체 저분은 누구시지?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클래식 관객들까지. 공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의 사람들 중 몇몇은 아직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지휘자 강현욱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 순간 그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조순미 선생님이 직접 노재환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은 무대 중앙에서 노재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순간 호텔 매니저와 지휘자가 동시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관객들 역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못 들었어. 대체 누구길래 저런 연주를? 거시기 오페라 클래식 반주자가 아니라면서? 그러나 노재환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전 그냥 칠순잔치 건반 반주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앞에 계신 백경순 여사님과 그리고 방금 오페라 아리아를 아름답게 불러주신 조순미 선생님입니다. 제가 돋보였다면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클래식 반주라 좀 앞서 나갔나 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전 그저 잘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었는걸요. 그때 조순미 선생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주자님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습니다. 관객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순간 지휘자 강현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주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순미님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조순미님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모두가 듣도록 크게 외쳤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클래식 피아노계에서 전설로 불렸던 천재 피아니스트 골든핑거 선생님이십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 전설의 피아니스트 골든핑거노? 저 반주자 할아버지가 40년 전 그 전설의 골든핑거라고? 노재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클래식 관객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이미 은퇴하신 지 40년이 넘었잖아. 말도 안 돼. 살아계셨다고? 강현욱 지휘자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재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정말 과거 골든핑거라 불렸던 그 노재환 선생님이 맞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골든핑거 노재환. 그 이름은 한때 대한민국 클래식 피아노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10대 초반 유럽의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스타 피아니스트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연주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은 마치 신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고 세계 유수의 클래식 평론가는 이야기했었고, 그가 연주하면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고 매체에서는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를 기다리던 세계적인 무대도, 그를 찬양하던 수많은 관객들도, 그를 향해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왜 무대를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 해외 순회 공연이 끝나고 한국에 온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친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할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셨고 그날은 여러 위문 공연이 있는 날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를 품어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셨던 할머니께 저는 제가 잘하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위문 공연장에는 치매를 앓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정성껏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바흐의 평균율,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클래식 연주곡을 저희 친할머님께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끝나도 관객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의 클래식 연주에 박수를 친 사람은 병원 관계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조차도 제 연주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의 무덤덤한 표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저희 생각과 다른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순서로 나온 트로트 밴드 마스터가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덤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멜로디가 흐르자 치매를 앓던 환자분들까지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의 음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제가 연주했던 클래식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중의 마음을, 아니 그토록 사랑하던 친할머니 한 분의 마음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로트는 달랐습니다. 삶을 위로하고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부르시던 구수한 노랫가락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감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 음악이 향해야 할 곳은 사람들의 삶 속이다. 저는 더 이상 화려한 콘서트홀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피아노를 치기로 했습니다. 특정 소수 인원이 아닌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는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클래식을 떠나 트로트 반주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물론 제 선택이 모든 클래식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저는 저희 친할머님의 마음만큼은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비교하며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칠순잔치, 회갑잔치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앞쪽에서 칠순잔치 주인공이신 백경순 할머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녀는 손을 꼭 모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트로트뿐만 아니라 클래식 연주에서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요양병원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건 음악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음악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눈을 마주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연주하신 클래식 피아노와 조순미 선생님의 성악 공연은 단지 그 울림과 공감의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주는 감동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그토록 좋아하시고 세계가 인정하셨던 클래식 피아노 연주도 다시 시작하셨으면 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맞아요. 클래식 피아노도 계속 해주세요. 그 순간 조순미 성악가의 눈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클래식, 트로트의 구분과 차별이 아니라 모두 같은 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두 손이 맞닿는 순간 객석에서 다시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지며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클래식과 트로트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았는지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떨리는 손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온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노재환 선생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래식과 트로트를 나누고 고급 음악과 대중음악을 차별하며 선생님을 단순한 싸구려 반주자로만 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노재환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이란 장르도 경계도 없이 그저 누구의 가슴 속에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이란 걸요. 음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저 나무 막대기 든 양반 이제 정신 차렸구만. 그 한마디에 웃음이 터졌고 이내 공감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조순미 선생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의 위엄과 함께 어딘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노재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의 부탁이 무엇일지 모두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로트 한 곡 연주해 보실래요? 예. 객석에서 누군가의 놀란 외침이 터져 나왔고 이내 공연장 전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트로트라고? 내가 지금 환청을 듣는 건가? 이거 꿈이야. 생시야. 조순미 선생님은 살짝 당황한 듯 보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윙크를 하며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독창회가 끝나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노래방에 혼자 가서 저도 트로트를 부른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제 휴대폰 노래방 앱에는 클래식 아리아보다 트로트가 더 많다니까요. 객석에서는 이제 웃음과 함께 박수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로트는 저에게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음악이에요. 그녀는 노재환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경계 없는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트로트 밴드 마스터인 노재환 선생님,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요. 조순미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객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신이 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좋아요.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됩시다. 클래식 오페라 공연장에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뒷줄에 앉아 계시던 칠순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올라가 볼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애호가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트로트 사실은 좋아해요. 그 말에 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나도.
나도 나가서 흔들래.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휘자 강현욱은 당황했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장래의 경계를 넘어봅시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고 첫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장 먼저 일어나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트로트에 바이올린이 빠질 수 없죠. 그 순간 노재환 할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그의 손가락이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반주가 시작되자 공연장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변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관객들과 객석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순미 선생님은 자신의 장기곡이라며 아싸 아싸 아싸라는 노래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트로트에도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나오세요. 할머님, 할아버님, 모두 나오세요. 세상 근심 떨쳐내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엉덩이를 실룩실룩 신이 나게 흔들어 봅시다. 지난 세월 힘든 세월 고생 많으셨소. 오늘 우리는 모두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마법이라는 것을요. 노재환 할아버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연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칠순잔치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경순 할머님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칠순잔치가 됐네요. 거시기 내 생애 최고의 칠순잔치야. 최고야 최고.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뜰 때까지도 그 웃음과 감동의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며 이날의 공연을 오래도록 기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음악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르 없는 음악회가 트렌드가 되었고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노재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골든핑거가 아닌 골든트로트라는 새로운 별명으로요. 음악은 그렇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